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나입니다. 나 혼자 끝내는 독학 러시아어 첫걸음 11번째. День 11. Мне 23 года. 저는 23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Давайте начнем. 첫 번째 핵심 문장. Бабушка рассказывала мне сказку. 할머니가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마지막 남은 격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6개의 격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여격입니다. 까무, 취무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사용이 되고요. 보통은 무엇한테, 무엇에게 라는 뜻으로 혹은 문장에서 행동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여격으로 표현됩니다. 어미 변화부터 살펴볼게요. 명사의 경우 단수 1번 그룹은 어미가 예로 변화해서 예를 들어 그니가 는 여격에서 그니게로 변화를 하는 것이고요. 2번 그룹 명사는 우 혹은 유로 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dort, dortu. 3번 그룹 명사는 여격에서 어미가 이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notch, notch. 여격 복수는요, 성이나 죽어있는 것 혹은 살아있는 것으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일돼서 어미가 변화합니다. 바로 am 혹은 yam으로요. 예를 들어 고르, 가람. 형용사 어미 변화를 알려드릴게요. 여성 단어 경우에는 어미가 오이 혹은 예이로, 예를 들어 야스나야 같은 경우에는 여격에서 야스나이. 남성 형용사는 어미가 오무 혹은 예무, 예를 들어 야스니. 형용사는 야스나무. 복수는요, 여격에서 어미가 임 혹은 임으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야스니예, 야스님.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Вчера я звонил другу. 저는 어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друг는 2번 그룹에 해당이 되는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어미가 우로 변화를 한 것이고요. 또 다른 예문으로는 Преподаватель советовал иностранным студентам. 교수님이 외국 학생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원형에서는 복수 단어였기 때문에 복수 여격 변화에 맞춰서 어미가 am, yam, 그리고 형용사는 임으로 변화를 한 것입니다. Преподаватель советовал иностранным студентам. 이제 인칭 대명사의 여격 어미 변화가 남아있죠? 야는 여격에서는 мне, ты, тебе, он, ему, она, ей, мы, нам, вы, вам. 예문을 살펴볼게요. Он обещал мне. 그가 제게 약속했습니다. 안톤 пел ей 세레나두. 안톤이 그녀에게 세레나데를 불러줬습니다. 여격지배 동사가 있습니다. 이 여격지배 동사들은 183쪽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핵심 문장. Он часто смотрит фильм по телевизору. 그는 자주 TV로 영화를 봅니다. 여격의 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나이를 표현할 때입니다. 나이를 가리키는 대상이 여격으로 변화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ему 27 лет. 그는 27살입니다. 모스크바에 870 лет. 모스크바는 870년이 됐습니다. 두 번째 여격의 용법은요, 전치사 뽀와 함께 사용이 될 때입니다. 이 뽀라는 전치사가 사용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매체를 가리킬 때 무엇을 통해서 혹은 무엇으로 해석이 됩니다. 몇 가지 동사를 예를 들어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смотреть, 무엇을 보다 라는 뜻인데요. 전치사 뽀가 사용이 되면 예를 들어 Он смотрит фильм по телевизору. 그는 TV로 영화를 봅니다. 이 TV가 우리가 영화를 보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뽀라는 전치사와 여격으로 변화를 합니다. 두 번째 동사, слушать, 듣다.
무엇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Я слушаю музыку по радио. 저는 라디오로 음악을 듣습니다. 뽀라는 전치사와 이 라디오가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여격으로 변화를 하는 것인데, 라디오라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격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변화 없이 그대로 라디오, 마라디오. 세 번째 동사는요, звонить, 전화하다. 예를 들어서 Он звонил мне по мобильному телефону. 그는 핸드폰으로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핸드폰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길어요.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мобильны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죠. 어떤 단어를 꾸며주는 형용사일까요? 바로 텔레폰을 꾸며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텔레폰이라는 단어의 성과 수 그리고 격에 맞춰서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по мобильному телефону. 네 번째 동사는요, отправлять, 보내다. 예를 들어서 Я часто отправляю письмо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저는 이메일로 편지를 자주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원형은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이메일이라는 단어도 생각보다 길죠. 간단하게 이메일이라고도 하는데 풀네임은 이렇게 깁니다. 때문에 이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형용사 또한 이 почта라는 단어의 성과 수, 격, 여격이죠. 이 여격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합니다.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뽀는 전치사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러시아어에서는 전치사는 절대 강세를 갖지 않습니다. 때문에 뽀, 알파벳은 오지만 강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발음을 하실 때는 빠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전치사 뽀의 두 번째 사용법. 행동이 일어나는 영역이나 대상이 나타내는 범위를 표현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Она гуляет по улице. 그녀는 거리에서 산책을 합니다. 거리가 이 행동 범위가 되는 거겠죠. Скоро будет экзамен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곧 러시아어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의 범위, 영역을 뜻하는 거고요. У меня много учебников по математике. 저에게는 수학 교과서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문장. Нас приглашают на вечеринку. 우리는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러시아어는 영어와 달리 문장을 만들 때 단어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문장 형성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 무인칭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인칭문의 여러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동사가 3인칭 복수형으로 사용이 될 때 문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라는 부분을 생략을 하고 동사를 바로 3인칭 복수형 아니로 사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동사만 봐도 너무도 당연한 주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Здесь не курят.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이 문장만 보았을 때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되겠죠? 이 문장은 원래는 Люди здесь не курят. 사람들은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이 단어 류지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Меня зовут Лена. 제 이름은 레나입니다. 러시아어를 배울 때 그리고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문장이기도 하죠. 바로 제 이름은 레나입니다. Меня зовут Лена. 입니다. 이 문장은 사실요, 직역을 하자면 Люди зовут меня Лена. 사람들은 저를 레나라고 부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나를 레나라고 부르는 게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생략이 되고 그냥 Меня зовут Лена. 저를 레나라고 부릅니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 여격과 동사가 사용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이 주어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거나 주어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용합니다. 이때 주어는 아노로 여겨져서 동사는 이 아노,
에 맞춰서 변화를 하는데요. 무인칭 문장으로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동사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хочется, 원하다. спится, 잠이 오다. хватает, 충분하다. следует, 어떻게 해야 옳다. везет, 운이 따르다. 자, 이 동사가 해당이 되는 사람 혹은 사물은 반드시 여격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동사가 과거형이다. 그렇다면 무인칭 문장이었기 때문에 아노가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과거 변화를 할 때 또한 이 아노에 맞춰서 변화를 하시면 됩니다. хотелось, спалось, хватало, следовало, везло.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Мне хочется пить. 나는 물이 마시고 싶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Я хочу пить. 두 번째 예문을 살펴볼게요. Наташа всегда везет. 나타샤에게는 늘 운이 따릅니다. 자, 늘 운이 따르는 사람이 바로 나타샤이기 때문에 나타샤가 여격으로 변화를 한 겁니다. Наташа везет. 네 번째 핵심 문장. Мне холодно. 저는 춥습니다. 계속해서 무인칭 문장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부사가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주어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격으로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장은 동사가 사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beit라는 동사가 존재하는데 현재형에서는 이 beit라는 동사가 생략이 되는 것이고 과거에서는 было 그리고 미래에서는 будет로 함께 사용이 됩니다. 과거형이 bill도 아니고 byla도 아닌 было. 그리고 현재형에서는 budet로 사용이 되는 이유는요. 이 두 번째 유형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어는 아노로 여겨지기 때문에 быть 동사는 이에 맞춰서 변형을 합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형 문장은요. Мне жарко. 저는 덥습니다. 직역을 하자면은 저한테 덥습니다. 자, beit라는 동사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과거형에서는요. Мне было весело.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문장의 주어가 아노로 여겨지기 때문에 과거형에서는 bylo가 되는 것이고요. 미래형에서는 Мне будет трудно. 저한테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노에 맞춰서 budet로 동사가 변화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нужно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문장을 만들 때는 필요로 하는 대상은 여격으로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주어 역할을 합니다. 이때 주어에 따라서 нужно 그리고 быть 도 성과 수를 일치해 주어야 합니다. 예문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детям нужна забота. 아이들에게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배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인 아이들은 여격으로 변화를 한 것이고요. 필요로 하는 것이 забота, 여성 단어 1번 그룹이기 때문에 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의 нужно 또한 여성에 맞춰서 어미가 아로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문은요. Ему нужен был зонт. 그에게 우산이 필요했었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아까 위에 무인칭 문에서도 설명했다시피 beit라는 단어가 생략이 된 것이고요. 과거형에서부터는 быть 동사가 과거형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어 역할을 하는 단어는 zont, 필요로 하는 것이 주어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 주어에 따라 нужно 그리고 быть 또한 이에 맞춰서 변형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남성처럼 нужен был. 그리고 이 필요로 하는 대상인 그는 여격으로 변화를 한 것입니다. Ему нужен был зонт. 세 번째 예문은요. Учителю нужна будет помощь. 선생님에게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미래형이기 때문에 быть 동사 또한 미래형으로 budet로 변화한 것이고요. 이 주어 역할을 하는 단어가 필요로 하는 것인 помощь,
도움이라는 단어로 여성 3번 그룹에 해당이 되는 명사입니다. 때문에 이에 맞춰서 нужно 또한 여성으로 변화를 해 어미가 아로 변화한 것이고요. 필요로 하는 대상인 учител은 여격으로 변화를 한 것입니다. учителю нужна будет помощь. 여격과 함께 쓰이는 서법부사도 있는데요. 18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회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Марина, что ты делаешь? Я выбираю подарок для Ольги. У нее скоро день рождения. А кто Ольга? Это моя подруга. Мы познакомились в школе. Сколько ей лет? Ей будет 23 года. год라는 단어는 해, 그리고 년을 의미하는데요. 숫자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집니다. 숫자 구별법 기억하시죠? 1일 때는 곧, 2부터 4까지, 정확히는 뒷자리가 2부터 4일 때는 고다. 5부터 20, 그리고 뒷자리 수가 5, 6, 7, 8, 9, 그리고 0일 때는 리에트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물을 때에는 스콜까 단어 뒤에 사람은 여격으로, 그리고 우선 정확한 나이의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불특정 의미로 리에트를 사용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핵심 문장 뒤에는 연습 문제와 그리고 러시아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자세한 강의가 듣고 싶으시다면 위에 버튼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모두 молодцы!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спасибо!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랜덤으로 올라오는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유튜브 알람 버튼을, 내나 일상생활이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 팔로우, пожалуйста!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까!